네, 안녕하세요. 듀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심리학 인사이트를 더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를 읽어주실 수 있는 사회심리학자를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정태현 교수님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교수님 소개를 조금 더 덧붙여 드리자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를 읽어주시는 사회심리학자라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심리학 박사 사회심리학 박사시고요.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 대학원장 그리고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 회장, 한국 문화 및 사회문화 심리학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두 학회 모두 한국 심리학회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학회들입니다. 거기서 학회장을 해 주실 만큼 사회심리학 쪽에서 연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주신 분이신데요. 교수님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예, 네 조금 썼습니다. 네. 예. 써 주신 책들을 좀 보면 어떤 연구들을 해 주셨는지 보이더라고요. 대표 저서로 제가 몇 개 뽑아 봤는데요.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 심리학, 군대 가다 이렇게 군대에 대한 책들도 좀 써 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회심리학 교과서도 써 주셨습니다. 네. 존재의 심리학과 그리고 50 인의 심리학 거장 등을 또 번역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몇 권 번역을 좀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 존재의 심리학은 제가 대학생 때 엄마가 읽어 보라고 추천을 해서 사 주신 책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교수님 양력을 좀 조사하다가 이 책이 있길래 '이것도 인연이다.' 생각했습니다. 아, 예. 네. 예, 꽤 오래된 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오래전부터 제가 교수님께서 예. 번역해 주신 책을 읽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일단 그 교수님과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요. 그 듀얼 사이콜로지 처음에 출연진들을 좀 생각을 할 때 '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심각해지면 이분을 좀 모셔 봐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모시기에 적합한 타이밍이다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네. 이 시청자분을 만나게 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회심리학자 교수님께서 나와 주신 만큼 내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를 심리학에서 어떻게 답해 줄지 궁금하다 하시면 질문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사회심리학이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인가요? 사회심리학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왜 그런 행동을 음.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있는 상황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집단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혼자 있지만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 그런 많은 상황이 우리의 어떤 그 생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행동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엄청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되게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게 보면 이게 집단 간 문제거든. 그 음. 집단 서로 다른 집단이 왜 갈등하는가 이것도 사회심리학자들이 뭐 꾸준히 연구해 온 거고요. 또 집단 내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의사결정의 문제. 아. 혼자 의사결정할 때하고 여럿이 할 때 왜 달라지는가? 뭐 같은 점이 있으면 뭐가 같은가 이런 거 하고 또 수행. 혼자일 때 열심히 하다가도 여럿이 하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 반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많이 좀 다루기도 하고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의 문제. 음. 이것도 사회심리학자들이 근 한 30년 이상 연구해 온 그런 주제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그런 주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아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궁금해하거나 혹은 고민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다 사회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다뤄왔지 않았나 그렇게 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에 그 사회심리학 교과서가 제일 두꺼웠던 것 예. 같거든요. 주제가 많다 보니까요. 네. 분량이 많을 수밖에 네. 누가 없습니다. 제일 두꺼웠던 기억이 예. 나면서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최근에도 칼럼 많이 써 주셨잖아요. 그 한국 예. 사회에 대한 예. 칼럼들. 예. 사회심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한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어떤 사회심리적인 게 있을까요? 사건이나? 몇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최근의 문제지만 이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돼 있어요. 그 아.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엄청나게 분열돼 있는데 그게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분열은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분열돼 있는지 이런 것도 뭐 다양한 학문 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사회심리학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원인 진단이라든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거에 비례해서 뭐 이렇게 삶의 질이 높다거나 또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정말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만큼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행복하지 못할까. 음. 근데 그런 문제도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국 사회가. 쫓아가기 상당히 너무너무 바쁘고 또 한편으로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회적인 측면의 원인이 있지 않나. 이것도 음.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출생의 문제라든가 고령화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질의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혹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이것도 개인의 단순한 취향의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음.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날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분열 얘기해 주셨는데요. 갈등이 뭐 앞에 옹산만 붙이면 다 갈등이라는 단어가 예. 생길 예. 정도로 네 뭐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뭐 사제 간의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정말 한국 사회 갈등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요. 맞습니다. 그 예. 최근에는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불통, 통하지 않는 예. 네. 서로 음.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있잖아요. 좀 심하죠. 어떻게 보면. 심한가요? 교수님이 예. 보시기에? 아. 그래서 그 소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소통을 왜 사람들이 이게 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게 제가 아 보기에는 효율성의 또 신점에서 보자면요. 우선적으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서로 얽혀 있고 이게 다 음.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다 비슷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 비슷한 게 가지는 뭐 여러 장점들이 많습니다. 비슷해야 그다음에 상호작용도 하고 어떤 일도 같이 하고 또 뭐 놀러도 가고 이런 어떤 근간이 되는 게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비슷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음. 일란성 쌍둥이 연구한 결과를 봐도 이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지만 똑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유전인자를 동일하게 나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소통을 해서 차이를 좁혀 나가고 공동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미 출발부터 다른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넌 왜 나하고 네. 다르냐."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생각을 왜 너는 같이 안 같이 하냐. 하나 너는 이런 왜 나랑 식으로. 생각이 다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하니까 음. 다른 거에 대해서 먼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음. 배척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계속 갈등만 이렇게 음. 격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진이팡님께서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학교에서 상대방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 대화의 기술들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친구랑 어떻게 대화해야 돼." 뭐 아니면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선 이렇게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 어. 너랑 의견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 우리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이용하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특히 이 말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네. 소통을 잘하려면 듣는 게 있어요. 네. 그 들어야 되는 게 가장 비율이 크고 그다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이 뭐냐면 읽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읽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비율이 적은 게 쓰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때 보면. 네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와 관련해서 보면 읽고 쓰는 게 가장 많죠. 맞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듣고 말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소통을 잘하려 그러면 우선 잘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음. 잘 듣고 그다음에 잘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스컴 이런 걸 보면서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 어떤 프로그램 보면 자기 주장하는 것만 엄청 이게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상대방을 제압하기, 어떤 그쵸. 논리라든가 이런 설득시키고. 걸로 마치 이게 대화가 이기는 어떤 그런 문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장면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음. 특히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면 이기고 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나를 많이 주장하기보다는 우선 듣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음. 특히 대인 관계라든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는 아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거를 뭐 어리광을 부려서 내가 네네. 하든 혹은 내 친구한테 야 고맙다는 걸 내가 농담으로 하면서 하든 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좋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서운한 거, 음. 기분 나쁜 거 음. 이런 거는 막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 결국 부정적인 어떤 사안들을 우리가 나눌 때 음. 그때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음.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면 서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부딪힐 가능성이 되게 좀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어쨌든 1-2 월에 모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대인관계 기술, 팁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예예. 네. 아는 한 제가 열심히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박사 학위를 대인관계로 아예 딱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보통 그 우스갯소리로 발달 심리학자들이 발달이 안 된 사람이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교육 심리학 연구하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예 저희도 그런 얘기 네. 많이 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떤 연유로 그래서 사회심리학을 공부했는데 흔히 하는 말이 "사회성이 제일 네네네. 발달하는 사람이 사회심리학 한다."고 인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인관계는 뭐 여러 우연적인 그런 요인도 있어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선적으로 저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고 음. 얘기하고 뭐 어. 같이 하는 거를 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아. 뭐 그 때로 인제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네. 산에도 가고 또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또 같이 연구도 하고, 그게 음. 저는 이 살면서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인관계에 늘 관심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있었고 음.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음. 중요하다는 거는 아는데 그 속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느끼지?' 하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러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린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도 이 친구를 다 안 좋게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근데 참 연구를 보면 신기하게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음. 엄청 많고 또 모르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아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한두 번 좀 기분 나쁜 얘기하면 "너는 왜 성격이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너는 성격이 나만 보면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실제 이 친구가 나한테만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음. 그 성격이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나의 요인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자꾸 인제 고정돼 있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성격 문제로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성격 그렇지 않은데." 인제 이렇게 하고 그렇죠. 반격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닌 걸로 자꾸 주장을 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 아는 거, 제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쪽 공부를 하는 것이 뭐 저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음. 다른 사람하고 나눔으로써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관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 분야에 공부를 좀 해 오게 됐죠. 네. 40년 동안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더 되셨겠죠? 그 사실? 정도 됐습니다. 네. 거의 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사회심리학을 연구해 주시고 심리학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 심리학자로서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보람이나 행복한 순간들이 좀 있으세요? 예, 아마 제가 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제가 학교를 학창 시절을 70 년대하고 80 년대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철이 들고 고민을 좀 하면서 '왜 우리 사회는 이래야 되지?'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음. 그때 좀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인제 대학 가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왜 청소년기에는 원래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진학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대학 가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인제 하게 된 거예요. '뭘 하는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뭔가 이게 '이런 거에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심리학이 아닐까?'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뭐 계속 이쪽 분야를 공부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심리학은 이게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은 되게 많습니다. 인문학이 다 사실은 크게 보면 다 그렇죠. 인간을 연구하잖아요. 철학도 예, 그렇고요. 다 문학도 인간 그렇고요. 문제고 또 사회과학 자체가 또 인간에 대한 네. 연구잖아요. 네. 그 인제 저희는 심리학이 사회과학 분야의 인제 하나이긴 한데 근데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나름대로 그 '인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연구 방법도 있고 그거에 관련되는 여러 개념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실제 사람들의 마음 보이진 않지만 내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학문은 심리학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음. 학문은 뭐 예를 들면 계층의 문제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구조라든가 이념 혹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 여러 가지로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로 왜 저 사람들이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은 심리학 말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왜에 대한 답을 궁극적으로 해줄 네. 수 있는 게 저는 심리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하는가?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그러죠. 하는 거네요. 행복하지 않은 거는 알아요. 그게 현실이죠. 갈등하는 건 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왜 그러냐?" 왜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냐. 궁극적으로. 네. 예를 들면 뭐 "계층이 달라서 그런다." 그러면 또 우리는 한마디 더 할 수 있죠. 네. "계층이 다르면 왜 또 사람들은 갈등하냐?" 이런 오. 식으로 계속 문제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사람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심리학이 저는 나름대로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행동을 설명하는데 그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 어떤 그런 면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뭐 제 혼자 한 건 아니고 동료 교수들, 연구자들 또 저 밑에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던 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뭐 여러 연구도 이제 할 수도 있었고 또 학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 친구들이 그래도 또 공감도 해주고 뭔가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해를 좀 시켰구나 하는 거에 대한 보람 이런 게 뭐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느끼는 큰 보람이죠. 네. 어쨌든 얘기를 해 주신 심리학이 정말 이렇게 좋은 학문이다 이런 자랑을 좀 해 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심리학 잡지도 만들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희가 그 마인드풀니스라고 내 마음의 심리학? 마인드. 네. 마인드. 내 삶의 심리학 마인드. 네. 내 이렇게 되어 삶의 있습니다. 심리학 예. 마인드라는 심리학 잡지를 또 창간해 예. 주셨어요. 예. 저도 그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심리학자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라고 해야 되겠나요? 네.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심리학자 분들을 모셔서 또 현재 사회에 대한 칼럼 같은 것도 써 주시고 하는 예.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를 창간해 주셨어요. 예. 저희 동료 교수님 몇 분하고 해서 네. 사실 그건 오래전부터 인제 '그런 작업을 좀 하면 좋겠다.' 어.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부터 사실 술자리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상황이 되면 대중 잡지를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들을 뭐 많이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다가 인제 쪼끔 여유가 생겨 가지고 시간적으로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인제 그 웹진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학을 좀 대중화시켜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예. 이 심리학자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로 네. 이 대중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대중과 관련되는 상황을 만든다거나 혹은 그런 장에 나와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막 많이 나누고 이런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연구 그 열심히 해 연구 주시죠. 많이 하시고 뭐 네. 인제 이런 거에 좀 많이 특화돼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여러 시민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심리학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잡아 주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심리학을 좀 더 쉽게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제 이 웹진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꽤 오랜 몇 년 정도 계속 이렇게 좀 해 왔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우리 웹진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제가 좀 받기도 하고 네. '아 이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잡지다.' 요런 피드백을 받아서 나름대로 '소개 목적은 어느 정도 좀 달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전문성 있는 잡지뿐 아니라 대중적인 잡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잘 모르는 분들도 '심리학이 어떤 학문일까?' 궁금할 때 그 웹진 보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여러 장면에서 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네네. 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 이 기사를 많이 활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맞아요. 되게 좋은 일 같습니다. 저도 어 많이 활용해서 원래 저희 만들 때 네. 큰 취지가 그런 거라서 음. 많은 분들이 와서 살펴보고 이걸 또 다른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로 쓸 수 있으면 뭐 최고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작업을 해 주신 덕분에 또 저희가 전문 지식을 또 쉽게 연구해 주신 예. 것들 배울 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뭐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사회에서 결국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살 수 없고.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이 더불어 사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특히 인제 어떤 그런 나의 마음과 관련되는 거 혹은 관계와 관련되는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아 이러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저 사람하고도 내가 좀 더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단지 하나의 지식을 내가 얻는다. 뭐 대중들이 뭘 안다 모른다 그거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인제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좀 더 행복하게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좀 음. 통찰도 얻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해 주신 키워드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전에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 저희 해 보면 어떨까요, 교수님? 예예. 네. 좋습니다. 그냥 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예예. 추러스 님께서 "요즘 한국은 혐오와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뭐 사안에 따라서 되게 이 다른 방안이 있을 수 그쵸. 있고 혐오도 그렇죠. 종류가 예 많죠. 예. 네. 그러고 갈등이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인제 그거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이 갈등이 왜 생기냐 하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니까 또 다른 거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뭐 이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단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 어떤 목표 달성이 서로 상충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서 내가 만족하면 상대방도 만족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 내가 많은 걸 얻으면 상대방이 손실을 입는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상충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거는 필연적이에요. 갈등이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생긴 거고 음. 목표하는 것도 다르니까 갈등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거든요. 잘 해결하면 갈등이 우리 관계에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을 겪어 봄으로써 '아 우리가 달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네. 갈등이 없으면 '아 우리가 똑같으니까 계속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내 의견에 계속 동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 나는 거기 같이 너하고 놀러 가기 싫어. 난 또 여기 가고 싶어." 이렇게 해야 다른 건 알게 되고 음. 이게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죠. 아 음.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을 잘 알아야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게 그 자체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닌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 건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내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반격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그걸 비난하고 이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선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같이 잘 반영한 어떤 방안을 찾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불행해지거든요. 그럼 여전히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협업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결국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음. 나는 더 많은 걸 내가 얻었고 내가 게임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얘가 나한테 도전하고 있고 나를 비난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럼 또 나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네.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네. 언제 나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기긴 했어도 경쟁에서 이겼어도 나는 여전히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거나 네. 협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걸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문제 해결 말하자면 규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문제를 예를 들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다수결이죠. 음.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없으면 그럼 이 순간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수긍을 해야죠. 아. 그러고 나서 그러면 더 우리가 좋은 방안을 더 찾아보자. 그럼 뭐 한도 끝도 없이 그 좋은 방안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1 년, 2년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죠. 어느 기점에 가서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걸 고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성이 좀 있으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갈등을 바라보면 그 훨씬 더 생산적인 음.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그 교수님께서 군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예,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가지신 생각이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안 되는 거는 서로 이렇게 '이 정도로 하자.'라는 협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되는 곳이 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군대하고 인제 다른 우리 네. 일반적인 그 사회하고 좀 다른 거는 어. 군대는 이 위계적인 구조가 아주 명확한 그런 네. 조직이잖아요. 또 그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음. 해야 그 각자의 어떤 그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령에 따르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대라고 하는 이 임무를 달성하는 데 되게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주어진 목표를 혹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그 조화롭게 이 하는 게 군대가 인제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게 우연한 기회에 그 군 관련해서 연구하는 그 학자분들도 만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지식을 군 어떤 병영 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데 좀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음. 뭔가 이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돼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그 모 신문사에다가 인제 기고를 했어요. 1년 반 정도 제가 매주 한 번씩 기고를 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제 가서 자문도 하고 또 이 군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용역도 수행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좀 해 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앞으로 인제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군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는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랑 안 어울리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렇기보다는 네. 심리학이 가장 필요한 영역일 수가 가장 있어요. 필요로 한데 예, 예.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좀 그럴 수도 들기도 해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외국 같은 데서는 음. 그 워낙 뭐 인제 특히 인제 북미에서는 심리학이 많이 발달돼 발달해 있죠. 있고 그 심리학을 하는 심리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연구하는 영역도 많고 그래서 그 군사 심리학이라 해서 밀리터리 사이콜로지라고 해서 네.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맞아요. 육해공군 해병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는 아직까지 그 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적은데 이제 앞으로 음. 인제 그런 기존의 연구들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축적이 되면 뭔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해 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인제 그런 기대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또 군대 심리학, 리더십이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예, 그것도 한 네. 영역이죠. 예, 네.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흥님 질문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흥님께서는 요즘 행복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궁금합니다라고 남기셨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럼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려 그러면 지금 없는 것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위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거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금보다 다른 어떤 것을 많이 내가 충족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불행한 상태에 있게 된다. 지금 없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걸 달성해 나가면서 나의 불행이 쪼끔씩 줄어드는 거지 내가 결국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불행을 좀 줄여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목표를 달성했으면 또 우리는 새로운 또 목표를 설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평생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음. 계속 불행을 줄이는 과정 속에만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내가 이 있는 상태에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수용하고 인정하면 나는 이 상태에서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좀 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한 이 상태에 진정으로 나를 인정할수록 나는 이 순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음. 더 없어도 일단 행복하니까. 일단 수용. 인정하니까요. 네. 수용이죠. 수용이 지금 1 이 수용을 번이네요. 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용을 어. 하는 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네. 그냥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뭐 아 그냥 네네. 주저물러 앉아서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음. 수용을 하지만 나는 더 나보다 지금보다 나은 존재로 나아가기에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내일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보다 내일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음. 모레 더 행복하고. 그럼 이런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런 두 가지 어떤 태도가 완전히 180 도로 저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지위 그렇죠. 얻으려고 네.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데 속 심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덜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는 거거든요. 돈 하나도 안 드는 문제예요. 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늘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을 선택할 거냐. 음. 돈 안 듭니다. 예. 금 다 심리적인 문제예요. 금융심리학 딱이 그러죠, 되네요. 그러죠. 네. 예.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게 교수님 그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 나는 개똥벌레인가? 나는 반딧불인가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 나는 벌레였어. 나는 개똥벌레였어. 이런 가사의 노랜데 요즘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타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예. 것처럼 다들 그냥 '나는 별이야. 나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어떤 그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이게 없으면 '아 나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벌레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좀 이렇게 뭐 네. 평범하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하나 뭐 예. 개똥벌레인데 음.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더 가지면서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 나가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지금까지 심리학에서 나는 별이다라고 하는 거를 네. 심리학적인 학술 용어로 하면 네.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는 뭐냐면 사회 비교를 통해서 내가 아.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회 비교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항상 비교를 하죠. 어. 그래서 '야 걔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속에는 네. 너보다 혹은 적어도 너만큼' 이런 네. 인식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네. 인식이 있으면 결국 비교니까 내가 모든 면에서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나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음. 그래서 뭐
이게 내가 가진 게 부족하면 머리가 좋은 걸로 보상할 수도 있는 거고 보완할 네.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날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나를 심리적으로 편하게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음. 겉으로는 내가 비교를 해서 우위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되게 우월감에 느끼고 나는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얘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음. 비교를 해서 내가 또 나아야 되고 항상 나는 긴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안 좋은 점들이라든가 남들이 너의 그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주면 내가 그걸 방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음.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의 나 자존감이 그런 사람 떨어지니까. 아니야 이렇게요. 아니죠. 아닌 네. 걸로 해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가 잘못 공격하죠. 봤어 그렇죠. 이렇게요. 왜곡하고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좋아져.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 자체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음. 내가 비교를 해서 너보다 낫다는 걸 계속 유지하는 게 엄청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이 내가 개똥벌레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야. 그게 나야. 이걸 인정하면 경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방어할 필요도 없고 비록 나한테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 와도 그래 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은 저는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 수용에는 좋은 점을 우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내가 매력이 있으면 나 그래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숨기잖아요. 네. 그걸 인정하게 되면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피드백을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 있는 대로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이게 잘 안 되냐? 사회 비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 비교. 이 네. 사회 비교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제가 하는데 이걸 원래부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회가 비교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사회는 우리의 성취 수준을 비교하죠. 외모를 비교하죠. 지적인 능력을 비교하죠. 가지고 있는 돈을 비교하죠. 지위를 비교하잖아요. 이 사회가 비교하는 이 가치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체계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적인 이 사회 비교에 따른 이런 점들을 계속 내가 유지하면 영원히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비교는 사회가 하도록 남겨두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나 자신은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는 나를 비교해요. 내 외모를 비교하고 네. 그래서 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안 뽑을 거야. 그 와중에 나까지 나를 비교해서 나를 스트레스 주면 나는 가서 살 곳이 없어요. 심리적인 여유를 가질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나를 그냥 놔둬라. 그걸 겉으로 해서 뭐 다 이렇게 드러내라는 게 아니야. 심리적으로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여유가 있다. 그래서 나를 그다음에는 남보다 내가 우월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확 줄죠. 그렇죠. 그럴 필요 별로 없어요.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능력을 키우고 그 행복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거지.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은 결국 행복의 지름길이 될 수 없다. 결과물이어야 되지. 그게 하나의 목표가 돼 가지고 그게 우선적인 나의 삶의 이 동기가 되는 거는 별로 제가 보기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음 건강 관리하기 위한 팁을 좀 달라는 질문을 썼는데 마지막에 드리려고요. 근데 어흥님 덕분에 더 좋은 뭔가 더 좋은 대답을 어떻게 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고맙습니다. 해봅니다. 네. 지금 윤희님께서 저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주먹을 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개똥벌레라고. 세상에 나보다 예쁘고 잘난 사람 많아요. 매일 열심히 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제 자신을 토닥토닥 해줍니다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예,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교는 어차피 사회가 하도록 놔두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건 열심히 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뭐 속으로 나는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겉으로는 겸손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남들이 나를 칭찬해도 아유 뭐 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건 인정하는 거죠. 잘하면 그렇죠. 객관적으로 난 능력이 있다 그 부분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사실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를 자꾸 포장하고 잘하는 것처럼 바꾸려고 하고 또 이걸 방어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심리학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무조건 낮추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대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핵심은 어.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것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낮춘다는 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내가 나를 막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속으로 죄책감 느끼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면 정상적이면 불편해하죠, 마음이. 그러죠, 네. 그러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대인관계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남보다 내가 나야 되겠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는다거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 비교를 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아유 저 사람 딱 W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폄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게 된다. 그러죠. 비교를 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는 뭘 느끼겠어요? 때로 시기를 느끼고 부러움을 느끼는 거죠. 못한 사람한테는 우월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니까 상대적으로 걔를 무시할 수 있어요. 너 뭐 능력도 없으면서 막 하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것을 진정으로 이렇게 수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점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을 있는 대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족한 게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회 비교를 통해 갖고 내가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그렇죠, 사람을 내가 그렇죠. 이겨야 되니까. 네. 근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공동체적이고 이런 어떤 그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연결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결감. 네. 이게 비교를 통해서 우월하려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을 끊어내는 거죠. 내가 네. 쟤보다 나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면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부족한 점들을 잘 극복해 나가보자. 이런 식의 그 공동체적인 인식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비슷하게 대인관계가 나오니까 또 대인관계 중에 중요한 게 연인관계잖아요. 그래서 씨솔트님이 행복한 연애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 연애는 보통 우리가 할 때 네. 그 이성 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남녀 간에. 근데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점이 많거든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거랑 다시 돌아가네요. 그렇죠. 다름으로. 그래서 실제 대인 관계가 발달하는 걸 보게 되면 물론 맨 처음에는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죠. 그 자녀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식을 줘야 내가 받아 네. 먹고 살아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자율적으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가서 친구를 사귄단 말입니다. 친구를 누굴 사귀냐? 동성 친구를 먼저 사귀냐. 동성 친구를 왜냐하면 다 비슷한 게 많아요. 다르다는 걸 가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신체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서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동성 친구한테 "너도 왜 그러지? 너는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슷하니까. 공감대가 그냥 형성되죠. 공감하고 네. 있다고 우리는 다 가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네. 상당 네, 부분은. 맞아요. 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따져보고 왜 다르지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우린 같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우리는 나눠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이 사실 이게 또래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성보다는 동성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 관계를 잘하면 그다음에 더 이 동성보다도 낯선
이성하고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발달하게 돼요. 차근차근 발달해야 발달해 되는 나갑니다. 예예. 어떤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거네요. 그래서 네. 결국 인제 연인 관계라고 하는 거는 동성보다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생각하는 것만큼 똑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초반에 인제 그 행복한 관계로 이게 나아가는 거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대부분 인제 이 열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콩깍지에 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서적인 그 사랑하는 마음이 쫙 올라와 있을 때 그러거든요. 음. 그게 열정입니다. 근데 열정이 일반적으로 오래가지 못해요. 음. 정서적인 흥분 상태가 보통 2 년에서 4년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그럼 열정이 왜 이렇게 발달하는가? 그 낯선 상황에 낯선 자극과 관련해서 하나가 되고 만드는 게 열정이거든요.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낯선 자극을 피한단 말이죠. 우선 나한테 해를 줄 수도 있고 인제 뭐 그러니까 보통 낯선 자극은 나한테 해를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음. 그래서 친숙한 자극한테 우리는 그 친한 친구와 같이 지내려고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남녀는 기본적으로 낯선 자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낯선 자극을 어렵겠네요. 피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그런 어려운 관계를 극복해야지 우리가 자손도 낳고 인류가 음. 생존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너희가 낯선 것을 극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열정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열정에 딱에 접어들면 뭐예요? 무조건 24 시간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 아. 사람 생각만 하고 네. 열정에 속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속에 뭘 해야 되냐? 이후에 열정이 사라질 거를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음. 열정만 있다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주 그 공허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말하자면. 네. 아 뭐 이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뭐 사랑하는 마음도 확 줄어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친밀감을 쌓아야 쌓는 거예요. 된다. 친밀감은 뭐냐면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서로서로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많이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열정이 좀 사라지다 보면 차근차근 이 친밀감이 증가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 친밀감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뭐 이게 50년 70년 해로하신 노부부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뭐 인제 다 몸도 늙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 권태롭지 않을까?' 실제 권태롭지 않단 말이에요, 잘 사는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은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밀감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관계를 오래 하려 그러면 그런 열정에 기반해서 친밀감을 좀 이렇게 쌓아야 쌓아가야 한다. 한다. 그게 네.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친밀감에 대해 어떻게 쌓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또 예.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요. 마무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교수님과는요. 어떤 키워드로 얘기를 할 거냐면요. 대인관계, 소통, 음. 이제 리더십, 예. 또 군대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하고요. 또 다양한 대인관계를 하면서 저희가 쌓을 수 있는 상황, 스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 첫 출연해 주시는데 비욘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뭐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심리학 지식이라든가 혹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뭐 몇 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좀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리가 같이 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일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